여러분, 코인 규제 얘기 나오면 보통 이런 생각부터 들죠? 아, 또 막는 거 아니야? 이제 코인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이야기할 지니어스 액트랑 클래리티 액트는 그냥 코인 잡겠다는 법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코인을 아예 제도권 금융안으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신호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최근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CEO가 공개적으로 이 법안 지금 형태면 난 지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 정치판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뉴스의 배경을 이해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지니어스 액트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건 한마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따로 다루는 법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전체를 규제하는 법은 아니고요. USDC, USDT 같은 달러의 가격이 고정된 코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나 발행 못한다. 은행이거나 은행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한 금융회사만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은 진짜 달러로 보증해라. 현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 같은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1:1 담보를 쌓고 그걸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검사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주식 같은 증권이 아니라 결제랑 송금에 쓰는 금융 인프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지니어스 액트는 이미 연방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7월에 100억 건 서명까지 끝났고, 다만 세부 규칙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실제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는 시점은 2026년에서 2027년쯤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제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전용 법이라면 클래리티 액트는 코인 시장 전체의 교통 법규입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이 왜 불안했냐면 항상 이 질문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코인 증권이야 상품이야? 누가 감독하는 거야? 거래소는 무슨 기준으로 운영되는 거야? 클래리티 액트는 이걸 법으로 정리하자는 시도입니다. SEC는 주식 같은 증권 담당, CFTC는 원유나 금 같은 상품 담당, 코인도 성격에 따라 증권이면 SEC, 상품이면 CFTC 이렇게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야 투자자도 규칙을 알고 들어오고 기관도 안심하고 자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결제와 송금 영역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명확한 규칙이 없으면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장 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이를 관리할 제도적 틀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막는 대신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크립토 시장을 키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달러 패권이랑도 연결돼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 수요는 늘고 글로벌 결제에서 달러 영향력은 더 커지니까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이미 입법 절차를 마치고 연방법으로 확정된 상태고요. 반면 클래리티 액트는 현재 상원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클래리티 액트의 현재 버전에서는 코인 시장을 제도권 금융안으로 넣기 위해 몇 가지 강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와 방식에 비교적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토크나 자산이나 디파이 같은 영역도 기존 금융 규제 틀에 최대한 맞추려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 2026년 1월 16일 브라이언 암스트롱, 즉 코인베이스 CEO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버전의 법안은 지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토크나 주식처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실험들이 법 때문에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한 채 막힐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디파이를 기존 금융의 잣대로만 규제한다면 디파이가 가진 탈중앙화라는 핵심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결국 코인베이스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규칙이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 버전은 혁신을 담기엔 너무 전통 금융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책 얘기를 들었으면 내 판단으로 연결해야겠죠.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코인 시장의 호의적인 방향으로 통과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상품 자산, 이 포지션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니라 장기 보유 가능한 코어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번 법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동안 이더리움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거 증권 아니야? 였습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탈중앙화 수준, 네트워크 사용성, 발행 주체 부재 이 기준을 통해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정리할 여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규제 때문에 눌려있던 평가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구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지니어스 액트와 클래리티 액트가 같이 굴러가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판 화폐가 아니라 현금에 가까운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대기자금, 리스크 완충 장치, 해외 송금 수단으로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한 번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제대로 된 금융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법이고, 클래리티 액트는 코인 시장 전체를 주식시장처럼 규칙이 있는 시장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은 코인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코인은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어떤 코인은 밖에 남게 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영상에서 가져가야 할 핵심은 딱 하나예요. 가격 예측보다 먼저 이 자산이 미국의 제도 안으로 들어오려는 자산인지 아니면 규제에 계속 부딪힐 자산인지 그 방향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지니어스 액트와 클래리티 액트는 가격을 바로 올리는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자산이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자산인지 어떤 자산이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냠냠. 돈 되는 코인 정보만 편식하자. 그게 얌얌 코인입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텔레그램도 있어요. 링크는 설명란에. 다음 영상에서 봐요.